얼음장같이 차가운 버스 안. 한 여성이 소리칩니다. 너무 추워요. 제발 히터 좀 틀어주세요. 마지못해 버스기사가 히터를 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동양인 남성이 외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히터를 트는 순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도대체 이 버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메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긴 하지만 미국의 다른 주들과 떨어져 있고 캐나다와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북쪽이라 제 지인들은 북극에 사는 거 아니냐고 놀리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민박을 운영하면 망하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곳 민박 사업이 썩 나쁘지는 않아요. 비록 춥지만 그 날씨 덕분에 도시개발 사업이 안 되면서 천혜의 자연 모습을 보존하고 있고요. 위치상 북극이라 오로라도 잘 보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미국인도 54만 명 정도 살고 있으니 꽤 큰 도시랍니다. 이곳은 혹한의 날씨와 폭설로 인해 한 번씩 도로가 마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든 곳이 눈으로 덮여서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표시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폭설이 내렸을 때도 눈이 길을 다 덮는 바람에 집으로 되돌아가는 도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운전하던 감으로 방향을 찾아가며 속도를 확 낮춰서 기어가다시피 집으로 갔는데도 남의 집 대문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이런 날이 이어지면 주정부에서 종종 물품 차량들을 집집마다 보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캐나다에 가서 필수용품을 사오기도 하고요. 그 일이 있었던 날도 캐나다로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오기로 한 날입니다. 관광업체의 차량 운행 시간을 알아보고 시간에 맞춰 캐나다로 갔다가 물품을 사서 바로 당일치기로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간만에 캐나다인이라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갔어요. 나갔더니 캐나다에서도 꽤 괜찮은 겨울 용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민박집 운영에 필요한 방한용품과 먹을 것 등을 사서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오는 차량을 탔습니다. 관광버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관광객을 태우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알래스카에 사는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탄 후 편안하게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긴급 경보 알림이 울리며 속보 방송이 들렸습니다. 매서운 북극 기류가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극 기류는 폭설과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에 거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비상시 911로 연락을 하라고요. 알래스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다 그 방송이 나올 때는 밖에 날씨는 화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 10분쯤 흘렀을까요? 버스 안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술렁거렸습니다. 잠결에도 버스가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지 신호를 받았나 보다 하고 개의치 않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버스가 움직이지 않아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습니다. 맙소사. 밖에는 눈발이 강력하게 변해서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대형 관광버스도 흔들림이 있을 정도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한적한 도로 위는 금세 버스 바퀴가 잠길 정도의 눈이 쌓였습니다. 운전기사는 한치 앞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안전상의 문제로 정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상이 나아져야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연료를 아껴야 하니 히터는 끄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버스 안의 승객들은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상황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울기 시작하더군요. 버스는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발이 더 강해지면서 버스의 바퀴보다 높이 눈이 쌓였습니다. 이미 911로 구급 요청을 하였지만 구급차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혼돈 상태였고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께서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맞다며 구급차가 곧 도착할지도 모르니 지금 따뜻하게 있자고 그랬죠. 버스기사님은 승객들의 요청이 강하다 보니 히터를 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있던 한 동양 남성이 일어나더니 외쳤습니다. 지금 히터를 트는 것은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요. 승객들은 일제히 동양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동양 남자는 눈이 이미 버스의 절반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터를 틀면 일산화탄소 매연이 버스 내부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더 힘들어집니다. 라고 했죠. 힘들겠지만 저와 몇몇 남자분이 버스 밖으로 잠시 나가서 짐칸에 있는 짐을 가져옵시다. 그리고 최대한 옷을 껴입고 나눠 먹을 식량도 모아보시죠. 라고 했죠. 남자 승객들은 일제히 그의 말을 듣고 차 문 밖으로 조심히 나갔습니다. 버스 문이 잠깐씩 열릴 때마다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 바깥 기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것이 확실했습니다. 남자 승객들은 눈을 조금씩 치워가며 버스의 짐칸까지 갔고 승객들의 캐리어나 짐보따리를 버스 안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자기 짐을 열어서 최대한 옷을 껴입었습니다. 다행히 추운 지역으로의 여행이라 옷들을 꽤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캐나다에서 사온 장갑, 워머 등을 꺼내 2겹씩 입었습니다. 할머니 승객은 고맙게도 보온병에 차를 담아온 것이 있어서 승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옷가지와 먹거리를 나누며 대화도 하게 되고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짐을 버스 안으로 다 옮긴 남자 승객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추웠던지 그 잠깐 사이에 코끝이 얼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도 옷을 꺼내 두툼히 입고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더니 승객들에게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어로 핫팩이라고 써있는 조그만 모래봉지 같은 거였어요. 동양인 남자는 겉비닐을 뜯어서 안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흔들면 손난로처럼 따뜻해질 거라고 했죠. 시키는 대로 따라해보니 정말 따뜻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유독 발가락이 추웠던 저는 껴신은 양말 사이에 핫팩을 넣었더니 거짓말처럼 얼었던 발이 녹았습니다. 승객들이 핫팩에 대해 탄성을 질렀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핫팩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방 안에서 뭘 꺼냈습니다. 꽤 두툼한 담요인데 뭐랄까 촌스럽기도 하고 동양스럽기도 한 그런 무늬였어요. 한국 남자는 승객 중 어린아이가 2명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린아이 둘에게 담요를 덮으라고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감사하다며 아이들을 담요로 감싸려고 하다가 갑자기 동양인 남자에게 무슨 담요길래 찬 기운이 없고 이렇게 폭신하냐며 물었어요. 한국의 신문물에 또 호기심이 발동한 승객들이 너도 나도 담요를 만져보았죠. 동양인은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이건 한국 사람들만이 아는 빨간 담요, 할머니 담요라고 하는 건데 도톰하고 폭신한 느낌과 보온 효과가 뛰어나 몇 년 전 미국에서도 데이트를 친 담요라고 했어요. 저 고마운 한국인이 없었다면 히터를 틀었거나 짐칸 물건을 꺼낼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모두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한국인 여행객 덕에 모두 구조될 때까지 무사히 견딜 수 있었고 응급요원들이 준비한 특수 차량으로 모두 이동해서 다들 알래스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박을 운영하는 저는 동양인 남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면 제가 운영하는 민박의 방 하나를 쓰셔도 좋다고 했죠. 그리고 알래스카식 저녁 식사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동양인은 미리 예약한 호텔이 있긴 하지만 버스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니 제 민박을 이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피곤하니까 저녁 식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자기 방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민박은 공용 주방에서 아니면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 물만 끓이면 되는 거라 주방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한번 먹어보면 좋아할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승객의 마법 캐리어 속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체 뭐길래 하나같이 신기한 것만 나오는 건지요. 몇 시간 후 동양인 남자의 방을 찾아갔는데 분명 다른 방과 똑같이 히터가 있는 시설임에도 그 방은 유독 따뜻한 거예요. 동양인은 침대 위에 이불을 깔고 있었어요. 민박에서 제공한 이불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거라면서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불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하며 앉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포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기 코드와 연결된 이불은 열기가 대단했죠. 동양인 남자는 한국에서 쓰는 전기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휴대용으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이 전기요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알래스카가 엄청 추운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나 몰라 캐리어에 담아왔는데 부피도 적고 꽤 쓸만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이 알래스카보다 더 추운 곳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방한용품으로 보면 한국이 더 발달되어 있으니 왠지 한국이 더 추울 것 같았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껄껄 웃으며 그럴 리가 있겠냐며 알래스카는 1년 내내 겨울이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양인 남자에게 전기요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한국의 전기요와 빨간 담요를 각각 15개 구입할 수 있었고 우리 민박집 방마다 배치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입소문이 났는지 저희 민박집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여행객들은 호텔보다 더 따뜻한 곳이고 알래스카의 한여름이라며 SNS상에 후기를 마구 올려주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 정도 방이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운 알래스카보다 방한용품이 더 좋았던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침착함과 현명한 대응을 보면 여러모로 한국인들은 지혜롭다고 느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빛났던 한국인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